똑같은 스펙인데 누구는 대기업 붙고 누구는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 차이는 스펙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수많은 취준생을 만나면서 느낀 대기업에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 취업 트레이닝을 하면서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결국 합격을 가른 건 스펙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취준생은 떨어질 때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할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취업하는 사람은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나를 다듬을지 고민합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니까 결국엔 붙는 거예요. 대기업에 합격한 사람들 운 좋아서 붙은 거 아닙니다. 그들도 수십 번 떨어졌습니다. 붙을 때까지 다시 쓰고 끝날 때까지 지원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틴 사람이 취업합니다. 취업의 본질은 확률 싸움이에요. 서류 하나 면접 하나가 아니라 내가 시도한 숫자가 쌓이면서 확률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취준생들이 저 20개 썼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20개는 아직 통계가 안 됩니다. 최소 50개는 써야죠. 대부분 취업한 사람들 4, 50개는 씁니다. 그 중에 7, 8개 면접 가고 2, 3개 합격합니다. 만약 내가 스펙도 부족하고 직무 경험도 부족하다면 100개는 쓴다고 생각해야죠. 붙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확률을 끝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서류를 내야 기회가 생기고 면접을 봐야 역전의 순간이 옵니다. 한 수강생은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몇 개 썼나 물어봤더니 18개 썼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82개 더 써야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 3개월간 50개를 더 썼습니다. 그중 6개 서류 통과했고 2군데 최종 합격해서 지금 L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행한 사람만 운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면 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복붙해서 많이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쓰라는 말은 아무데나 막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내 구조를 개선하며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지원할수록 문장이, 방향이, 내 강점이 더 다듬어집니다. 내 진짜 이야기로 직무, 회사에 맞게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 취업은 멈추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있는 실행이에요. 나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회사와 직무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나를 제대로 분석하고 내 진짜 스스로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취준생은 내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하고 어학점수를 올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무엇을 더 할지만 고민하고 나와 정말 맞는지 이걸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분석 없이 쓰는 자소서는 모든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움입니다. 지원 동기는 평범해지고 강점은 추상적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면접에선 말이 꼬입니다. 자기 이해 없이 쓰는 글은 깊이도 없고 전달되지도 못합니다. 자기 분석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일에 맞는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잘했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할 때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때 몰입합니다. 전자는 영업형, 후자는 마케팅 성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내가 몰입했던 일의 유형과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분석한다면 내가 어떤 일에 맞는 사람인지 방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통을 잘한다는 표현도 영업 직군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를 쌓고 계약으로 연결하는 능력으로, 마케팅 직군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읽고 타 부서와 협업해서 캠페인을 완성하는 조율력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됩니다. 같은 소통이더라도 직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석은 나는 어떤 성격이다 이게 아니라 내 강점이 어떤 일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이걸 찾아야 합니다. 한 지원자는 저는 꼼꼼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소서에 썼습니다. 직무는 영업이었죠. 면접까지 질문했어요. 그 꼼꼼함이 영업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 지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주문대 앞에 안내 문구를 직접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랬더니 대기 시간이 줄었고 불필요한 질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꼼꼼함이더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자는 말로만 끝났고 후자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면접관은 후자에게서 실행이 되는 꼼꼼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적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번 조용한 곳에서 나를 되돌아보세요. 적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걸으면서 말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보일 거예요. 내 성향 정리하기,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내 경험 정리하기, 내가 몰입했던 순간 언제였는가, 직무 연결하기, 내 성향이 어떤 업무와 맞닿아 있는가. 이 3단계를 거치면 지원 동기, 강점, 면접 답변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원해도 결국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떨어지고 끝내느냐 아니면 떨어지고 분석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셋째, 떨어진 원인 분석하기. 대기업에 붙는 사람은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슬프지만 어떡해요. 남은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좌절만 하기보다 내가 왜 떨어졌을지 무엇이 부족했을지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원할 땐 그걸 보완해서 가는 거죠. 저 이번에도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운이 없나 봐요. 아니면 면접관이 그냥 저를 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하고 싶은 곳이 대기업, 중견기업이라면 나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패턴의 싸움입니다.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사람은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수강생은 자소서를 30개 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스펙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자소서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저랑 같이 분석하고 떨어질 때마다 문항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취업했습니다. 결국 떨어질 때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한 사람이 취업합니다. 기록하기. 언제, 어디서 어떤 문항이 막혔는가, 내가 어려운 문항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내 경험 준비하기, 비교하기, 합격한 자소서와 내 차이를 비교하기, 내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지향점 설정하기, 개선하기, 문장 하나라도 바꿔서 다음 지원에 반영해서 제출하기. 결국에 합격은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켜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 회사에 맞게 성장시키면 그 사람은 합격합니다. 결국 대기업에 붙는 사람은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될 때까지 실행하고 방향을 잡아서 자기에게 맞는 곳에 지원하고, 떨어졌을 땐 감정이 아니라 원인을 본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취업 루틴이 된다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